자, 멘델의 유전 원리. 이게 용어가 조금 많거든. 잠깐만, 쌤 일부 하고 필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대. 이럴 때, 멘델의 유전 원리. 멘델의 유전 원리.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할게. 멘델이란 분은 과학자가 아니야. 그럼 뭐냐고? 그러니까 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아는데 난 성당을 잘 안 다녀서 모르는데 거기에서 계신 분. 그치? 그래서 뭐를 키웠냐면 완두를 키웠어. 완두를 키우다가 궁금해서 이거저걸 정리를 해보고 확인 실험을 더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유전 원리가 밝혀졌는 거지. 근데 이분이 뭐였냐면 완두를 키웠다 그랬지. 맞지? 선생님이 완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할게. 얘가 기르기 쉽대. 기르기 쉽다. 왜 집에 뭐 화분 같은 거 키워도 잘 안 자라는 애도 있고 이런데 완두는 되게 잘 자란대. 뭐 적당히 비 잘 와도 비가 좀 적게 와도 이렇게 잘 기르기 쉽고 그 다음에 자손수가 상당히 많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폭이 이렇게 되면 알맹이 개수가 뭐 100개에서 한 300개 이렇게 한 폭이에. 그 완두콩 우리가 아는 거 그거 완두 완두콩이 아니고 완두가 맞지 그지? 콩두자니까 맞지? 그래서 자손수가 많고 기르기 쉽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짧다. 한 세대가 뭐지? 부모님하고 내하고 나이 차이. 그치? 그래서 부모님이 내놓을 때까지 그 간격. 그러면 콩 심은데 콩 나고 알지? 콩 심은데 콩 날 때까지가 한 2달에서 길게 4달, 짧게 한 2달 이렇게. 그다음에 완두가 싹 나서 꽃 피고 열매 맺고 다. 근데 됐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대. 성질이 상당히 뚜렷하다. 성질이 상당히 뚜렷하다. 이게 무슨 말이게? 예를 들어서 자, 도현아 네 쌍꺼풀 있어 없어? 저기 보니까 있는데 이쪽은 없는 것 같고 맞지? 그 어떤 애는 피곤하면 쌍꺼풀 생기고 누군 피곤하면 쌍꺼풀 사라지고 이런 식인데 완두는 그런 게 없대. 그러니까 형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형태, 성질 겉으로 보이는 거 그랬더니 한쪽 눈 비벼서 쌍꺼풀 양쪽으로 만들었다. 그 형질이 뚜렷하다. 그래서 얘들은 초록색 완두인지 노란색 완두인지 쪼글쪼글한 건지 통통하게 노란 뭐 이게 헷갈리는 게 아무것도 없대. 딱 보면 정확하대. 이랬나? 그래서 기르기 쉽고 자손수 많고 세대가 짧고 형질 뚜렷하고 서술형에 잘 나요. 그런데 1, 2, 3, 4, 5 이게 하나가 교배가 용이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잖아. 맞지? 암술 수술인데 사람이 일부러 붙들고 있잖아. 꽃가루 묻혀가지고 묻혀주면 수정이 되는 거야. 어떤 건 잘 안 돼. 어떤 건 잘 안 돼. 어떤 건 잘 안 돼. 너희들 봤을 때 그럼 교배가 용이하다. 이 교배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자가 교배, 타가 교배. 이런 단어를 한번 하는데 자가 교배, 타가 교배. 자가 뭐게? 스스로 자. 타는 남타, 타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혹시 꽃 어떻게 생겼어? 꽃 중간에 지간도 있고 여기 암술 그리고 여기 가서 이렇게 수술들이 이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 꽃잎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꽃받침이 있고 이렇게 쭈루룩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이게 암술이고 이 안에 씨앗이 될 만한 게 있고 그다음 여기에 가루들이 있어. 가루들이 있어서 얘가 수술인데 그러면 암술, 수술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여자로 이야기하면 난자, 남자로 이야기하면 정자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얘가 여기 딱 달라붙어서 뚫고 내려가서 만나야 돼. 이러겠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여기 가는 거 어렵지 않나? 맞지? 사실은 이렇게 못되게 일부러 이렇게 생긴 거야. 무슨 얘기냐? 벌과 나비가 가서 다른 꽃에 있는 꽃가루 꿀 먹다가 묻혀서 여기 와서 이쪽에 우연찮게 묻혀라. 이게 자가 수분이거든. 자가 교배거든. 혹시 너희들 그런 거 들어봤어? 영국의 왕실에 유전병이 많다. 뭐 에드워드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등등등. 그러니까 영국 왕실은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한단 말이야. 사촌 간에 결혼하고 뭐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근친교배, 근친상간 들어봤나? 그래서 같은 혈족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유전병이 많이 생겨. 그러면 생물은 나중에 많이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됐냐? 아, 이렇게 만나면 유전병으로 죽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타가 교배가 우선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짚고 못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 교배되면 교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내 마음대로 해도 쉽게 되더라. 이랬나? 그래서 일단 완두 몇 가지, 5가지. 기르기 쉽고, 자손수 많고, 세대가 짧고, 성질이 뚜렷하고, 그리고 교배. 자유롭다. 그래서 기르기 쉽다. 자손수, 세대, 형질, 교배. 특징이 있다. 이랬지? 일단 이렇게 해서 완두를 키우다 보니까 과학자가 아닌데 규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슨 규칙입니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일단 쌤이 용어를 잠깐만 정리할게. 유전에 관련된 용어가 있다. 유전에 관련된 용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면 유전. 유전이 뭐냐? 부모를 닮는 현상. 그치? 엄마 아빠 닮는 거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는 부모를 닮는 현상. 얘를 유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전. 근데 이걸 왜 됐어라고 하면 멘델에서 시작을 해서 과학들이 막 밝혀졌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대. 혹시 염색체 기억나? 염색체.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근데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핵 속에 있다가 염색이 가능한 건데 누가 뭉쳐져서 나타난 거. 그래서 이 안에 DNA와 같은 실들이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 요 모양이 염색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맞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얘들 둘이를 뭐라고 하느냐? 얘들 둘은 뭐라 하지? 염색, 분체. 그렇지. 염색, 분체. 사실은 뭐냐면 얘를 나중에 나눠지기 위해서 이렇게 염색체로 된 걸 응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복제가 된 거지. 복제가 되어서 이런 형태로 보여진다는 거야. 얘는 상상화야. 상상화야. 사실은 핵 속에 있을 건데 유전 물질이 있다면 이렇게 실이 뭉쳐서 응축이 되어서 나타날 건데 얘는 상상화야. 이렇게 되는 건 보이지 않아. 하나짜리 안 보고 복제되어서 이렇게 보일 거다. 그러면 왼쪽 거 여기 거하고 똑같은 것들이 요 안에 들어있을 거다. 까먹으면 안 돼.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우리의 몸속에는 염색체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준 거, 우리 엄마가 준 거 이렇게 있을 거야.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있으면 그림이 조금 그런데 얘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할 거다. 뭐라 한다고? 상동 염색체. 뜻이 뭐게? 서로 상자, 같을 동자. 어떻다? 똑같다. 뭐하고? 모양하고 크기하고 얘들이 안에 들어있는 거. 모양 크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염색체. 상동 염색체.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두 개 이야기하는데 아빠, 엄마가 줬는 정보는 다를 수 있어. 아빠도 엄마도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둘이 필기, 틀린 문제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거는 모양과 크기는 일치하지만 유전 정보는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대체 우연찮게 한 페이지 한 문제는 같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르다. 그러면 지금 차이점은 이렇게 이야기할게. 얘는 만약에 염색체에 쌤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다. 염색체와 유전자가 헷갈린다면 책과 글자로 비유해서 보는 게 괜찮을 거다. 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다. 책 속에 글자가 적혀 있을 건데 누가 더 큰 거다? 책이 더 큰 거다. 염색체와 유전자라면 누가 더 크다? 염색체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책 속에, 염색체 속에 유전자가 있다면 글자만
만약에 여기가 라지 A라면 얘는 분명히 분체는 복제되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똑같아야 돼. 여기 무조건 라지 A여야 돼. 무조건 일치해야 돼. 그럼 이걸 뭐라 하냐? 아하, 복제되었기 때문에 정보가 똑같다. 복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됐지? 그런데 부모한테 서로 받은 거. 우리 아빠가 라지 A를 주는데 우리 엄마는 스몰 A를 줄 수도 있어. 우리 아빠는 라지 B 줄 때 우리 엄마도 내한테 라지 B 줄 수도 있어. 이해되겠나? 그러면 지금 저기 A, B 쟤를 뭐라 하냐? 라지 A와 스몰 A를 어떻게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대립 유전자가 뭐예요? 그래, 지금 설명을 하려고.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고 한 가지 형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을 거란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키 큰 유전자, 우리 엄마는 키 작은 유전자. 이렇게 키에 대한 유전자, 키에 대한 유전자. 이러나? 오케이. 대립 유전자 같은 거 줄 수도 있고 다른 거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그리고 같은 형질에 대한 그 정보가 있는 게 대립 유전자다. 이해됐나? yes. 그러면 4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제 유전을 얘기를 할 때 할아버지가 완두로 실험한다고 했잖아. 맞지? 완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전자형이란 말과 표현형이란 말이 있어. 표현형. 그러면 표현형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게 표현형. 유전자형은 유전자로 이야기할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알파벳으로 쓸 거다. 알파벳으로. 됐나? 자, 근데 할배가 해보니까 어땠냐면 둥근 완두를 구별을 했거든. 둥근 완두하고 둥근 완두하고. 이거 하나 완두가 안 둥글면 어떡해? 맞지? 주름지대. 주름진 게 있대. 완두가 동글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둥근 것끼리 교배를 시키면 누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 둥근 것밖에 없을 것 같잖아. 그런데 의외로 둥근 완두도 있고 주름진 완두도 있대. 근데 왜 저렇게 그랬어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확률적으로 저렇게 다르대. 둥근 완두와 둥근 완두인데 어쨌든 부모랑 다른 애지. 맞지? 주름진 완두. 그럼 얘는 부모한테 안 받았을까? 주름진 것도 부모님이 갖고 있었겠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럼 얘랑 어느 게 센 거게 느낌상으로? 둥근 거, 주름진 거. 둥근 게 센 거였어. 그래서 부모님은 둥근 거, 주름진 거 둘 다 갖고 있었는데 둥근 게 세니까 둥근 게 표현이 됐지. 이랬나? 그래서 그러니까 멘델 할아버지가 쫙 하다 보니까 그 결론을 얻는 거야. 이 부모는 둥근 것도 있고 주름진 것도, 둥근 것도 주름진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둥근 게 센 거니까 둥근 거 있는 애들은 둥글게 됐고 얘는 주름진 것밖에 없으니까 주름진 형태가 나타나.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건데 표현형 둥글다 주름지다 우리말로 했지. 이거 중에 좀 세다는 느낌으로 그걸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고 좀 약하다는 느낌으로 열성인가. 이따가 정확한 표현 다시 알려주겠지만 이랬지? 그럼 여기 봤을 때 둥근 게 우성이야 주름진 게 우성이야? 그치. 둥근 거 주름진 거 함께 있으면 둥근 것만 발현되었지. 그러면 둥근 게 우성이고 주름진 게 열성이다. 자, 혹시 너희들 티셔츠 중에서 뭐 있는데 여기 동그란 거 무슨 티? 브이넥 티 말고 무슨 티? 라운드 티. 맞지? 그래서 둥글다를 영어로 뭐? 라운드 쓸 거라.
대체 그 둥근 걸 영어로 라운드 쓸 거니까 지금 이 뭐 얘기할 거예요? 유전자요. 유전자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둥근 완두도 있고 주름진 완두도 있는데 둥근 게 센 거니까 우성형질의 표현형 알파벳을 들고 와서 유전자로 이야기할 때 둥글다를 라지 R로 쓰고 둥근 거 반대가 뭐라고? 주름진 거다. 이러나 주름진 걸 뭐로 쓰게? 스몰 R로 쓴 거야. 얘하고 짝꿍인데 내가 약한 겁니다. 이렇게. 말 이해되겠나? 둥글달 뭘로 써? 라지 R. 주름지다를 스몰 R. 그러니까 저기서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말 되겠나? 그럼 유전자형을 몇 개씩 쓴다. 선생님 좀 전에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그치?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빠한테 받은 하나, 엄마한테 받은 하나. 이렇게 될 거니까 유전자 부모 양쪽으로부터 받으니까 2개씩은 갖고 있을 것 같다. 말 되겠나?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게. 유전자형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2개가 똑같아 달라? 똑같지? 이런 경우를 순종이라 한대. 순종. 그럼 얘들 둘은 유전자가 같아 달라? 다르지? 이런 경우 섞였지. 뭘 한다고? 잡종이라 한대. 내가 외워야 되는 게 순종이라는 표현, 잡종이라는 표현. 그럼 순종 뭐고 잡종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가? 무슨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어떨 경우? 같으면 순종. 대립 유전자가 다르면 잡종. 그럼 라지알은 스몰 R은 둘 다 얘는 순종이라 해도 되는 거 맞나? 순종. 그치? 그러면 대립 유전자 구성이 일치하면은 무슨 종? 순종. 대립 유전자 2개가 다르면 무슨 종? 잡종. 말 됐나?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완두 유전 재료로 용이했다. 그 용이한 원인이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유전용으로 일단 부모를 닮는 현상, 유전. 거기에 관여된 걸 우리가 유전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근데 멘델 할아버지는 유전인자라고 이야기했어. 유전인자. 우린 지금 이제 유전자. 이랬지? 근데 사실 그 유전인자라는 게 어디 놓여있다? 염색체 위에 놓여있을 거다. 염색체 너희가 알듯이 언제? 세포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유전 물질인 핵이 들어있을 거고 이 핵물질은 유전되고 그리고 염색이 가능했지. 염색이 가능한 개들이 뭉쳤을 때 이름을 뭐? 염색체. 그러니까 이 염색체는 언제 보여?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여. 학년 올라가도 꼭 필요해. 항상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복제 안 하고 분열할 수 있게 없게? 불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염색체는 이렇게 막대 모양이다. 그러니까 핵 속에 실처럼 있는 염색사라는 녀석이 뭐를 응축을 해서 나타난 모습이고 사실 응축하기 전에 복제된 상황으로 밑에 복제했으니까 뺄게. 복제된 상황으로 응축해서 나타날 거다. 어서 들어? 그때 염색 분체는 각각의 가닥. 일어나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 할 거다. 이 염색 분체는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반드시 일치할 거다. 이해됐나? 일단 내용부터 듣자. 그럼 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있고 유전 정보는 복제했는 거니까 똑같을 거고. 대체 근데 항상 같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한테 들어있는 것은 우리 아빠가 준 염색체와 우리 엄마가 준 염색. 요거 하나 적어놔야 되겠다.
염색체가 보이는 건 언제?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관찰이 가능하다. 그치? 그러면 각각 가닥의 염색 분체. 얘는 상동 염색체. 두 개 차이점. 상동 염색체 있는 건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치? 다를 수 있다. 뭐라고 한다고? 염색. 잠깐만. 염색체가 다르다. 뭐라고? 잡종. 염색체 유전자가 다르다. 잡종. 같은 유전자는 뭐? 순종. 이렇게. 그러면 순종이다, 잡종이다는 언제? 알파벳으로 있는 유전자형일 때만 순종, 잡종을 이야기한다. 표현형으로는 우리가 우리말로 쓸 때, 둥글다, 주름지다. 두 개가 있었을 때 둥근 게 발현이 돼버리니까 센 것처럼 되는 게. 그러니까 잡종일 때 발현이 된다. 그게 우성. 이렇게 나. 그래서 둥근 게 우성이고 주름진 게 열성이다. 둥근 게 셌으니까 요거 따라가서 알파벳으로. 둥근 거 라지알, 주름진 거는 아예 딴 단어 하면 헷갈릴 거니까 얘의 대문자 그리고 열성인 거 소문자로 쓰자.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나 일단 요까지 필기를 한번 하고 얘기를 하자. 자, 그러면 봤을 때 일단 왼쪽에 책에 보니까 유전 용어가 있어. 유전 용어에 뭐 제일 위에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 닮는 거다. 형질은 뭐지? 형태나 성질을 의미하는 거대. 이래나 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돼 있지? 특성 동그라미, 형질, 형태, 특성, 뭐 성질 이런 거다. 그때 보니까 뭐라고? 대립형질이라 돼 있나? 한 형질에 대해서 대립되는 거네. 대립되는 동그라미. 대립되는 그러한 표현형. 우리가 이야기한 게 형질이다. 대립형질.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대립형질 밑에 유전자형 돼 있나? 유전자형 알파벳 동그라미. 알파벳 기호로 표시하는 거다.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동그라미. 쉽게 얘기해서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 거야. 왼쪽에다 적어놔. 한국말로 표현하는 게 표현형이다. 그리고 순종잡종으로 끄집어 당겨. 표현형. 순종잡종이 있는데 끄집어 당겨. 자, 표현형이겠나? 유전자이겠나? 순종잡종은. 표현형이겠나? 자, 표현형, 유전자형 있지? 지금 순서가 잘못됐는데 어좀 다르게 적어버렸는데 순종과 잡종.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누구냐는 거지. 순종은 라제, 뭐 잡종은 라제, 스몰에 이렇게 알파벳으로 했지. 그럼 유전자형이 맞지 않나? 그러면 표현형은 여기는 없어. 우성열성. 우성열성. 그 밑에 이렇게 왔을 때 표현형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현형으로 하는 거 아니다. 아까 지금 표현형이 땡기라 그랬다. 표현형은 이거 순종 잡종 아니대. 이랬나? 표현형은 순종 잡종 아니고 얘는 뭐로? 유전자형으로 하는 거다. 그 밑에 적어봐라. 그럼 표현형은 뭐 얘기하냐? 우성열성 이야기할 때. 우성열성. 우성열성. 우열. 얘들 표현형. 그렇겠나? 기호로 이야기한 게 유전자형이잖아. 순종잡종은 기호가 같다, 기호가 다르다. 이렇게 될 거니까. 됐나? 그러면 표현형, 우리말로 하는 걸로 우성열성,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잘 발현되는 거, 발현 덜 되는 거. 됐어? 자, 그러면 옆에 페이지 한번 봐라. 옆에 페이지. 첫 번째. 1번에 1번. 한 가지 형질을 구성하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밑줄. 유전자 구성이 같대. 뭐라고 할까? 유전자 구성이 같대. 라제이건 스몰에이건. 유전자 구성이 같다. 뭐라고? 순종 적어주시고. 유전자 구성이 다른 밑줄. 그럼 뭐라고? 잡종. 수술의 꽃가루를 같은 그룹 동그라미. 같다. 스스로 자자 쓴 그때
맞지? 그렇게 해서 암술 머리에 붙는다 그랬다. 꽃가루가 머리에 붙는 걸 갖다가 수분이랍니다. 그러나 자가 수분이겠나 타가 수분이겠나? 자가 수분. 그렇지. 그러니까 언어적인 용어를 이해를 하라고 지금 같이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다른 그릇 동그라미 뭐라 한다고? 타가 수분. 그렇지. 남타자인 거야. 이번에 어렵지 않아? 순종 동그라미. 순종에다가 너희들 적을까? 순종 뭐가?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은. 자, 쌤에게 잠깐만 들어봐봐. 이거 순종이게 답종이게? 봐봐. 쌤 분명히 대립 유전자라고 했지. 대립 유전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한 두 개는 같지. 그치. B, 다른 데 있대.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또 한 쌍이거든. 얘들 같아 달라? 같아. 이해됐습니까? 좀 헷갈리겠지, 그치?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은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기억은 O일까 X일까? O. 니은은 잡이지, X. 디귿은 온 거야, 별표겠지. 그 다음에 리을은 맞이할수 모랄이지, 대소지, 날려. 미음은 어때? 맞아, 그렇지. 3번에 완두, 동그라미, 유전자로 아주 적합했지. 자, 세대가 길어야 돼, 짧아야 돼? 한 2달만 기르니까 금방 자손 얻을 수 있었지. 또 실험, 또 실험, 또 실험 할 수 있겠지. 길다 X. 두 번째, 자손수가 많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대. 통계적 자료를 쓸 수가 있어서. 세 번째, 대립연기를 뚜렷하다. 그렇지. 뚜렷했으니까 헤매지 않고 통계낼 수 있었다. 의도대로 교배가 되드나 안 되드나? 가능하다 그랬지. 그치? X. 정답은 니은, 디귿.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쌤 바레임. 일단은 유전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멘델 유전 법칙이라는 세 가지가 있단다. 세 가지. 자, 말을 한번 들어봐. 멘델 유전 법칙은 일단 어떤 법칙이냐면 우열, 원리, 분리, 법칙, 독립, 법칙 세 가지가 있어. 뭐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누구는 원리고 누구는 법칙이 돼. 그럼 너희가 생각했을 때 어느 게 좀 더 엄격하게 딱 지켜져야 되는 거야? 원리, 법칙. 이게 법인데. 우리 학교 학칙하고 대한민국 법하고 어느 게 더 규칙적이고 센 거? 법이지. 됐나? 그래서 법칙은 예외가 없어. 쌤이 이렇게 이야기했나? 법칙 law 되는 거. always 항상 돼야 되는 거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들은 예외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원리는 좀 다른 게 있기는 하더라고. 이제 옛날에는 정말 센 게 있다, 약한 게 있다. 우열 법칙이라 했었거든. 근데 중간에 다른 게 우열이 잘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 이 중에 혹시 혈액형 AB형 있나? AB형? 없네. 자, 그러면 AB형 이런 사람이 사실은 우열 원리 말고 중간인 거야. 자, 어떤 애 같은 경우는 A형인데 AO가 있어. 왜냐?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O형이야. O형인 엄마는 뒤에 가면 배울 건데 O밖에 못 주거든. O밖에 못 줘. 근데 아빠한테 A 받고 엄마한테 O 받았는데 얘는 A형으로 발현된다는 거야. 그러면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다는 거지. 근데 A병은 A도 B도 세기가 똑같아. 그래서 우열, 세고 약하고 없다는 거야. 됐지? 다음에는 세고 약하고 이거는 사실 편하게 쓰는 말이나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우열 원리. 중간 유전이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AB형처럼 사실은 A랑 B랑은 우열 관계가 없고 O보다는 우선이다. 이렇게 될 거거든. 얘들이 나타나면서 어머나 안 되는 게 있네. 그럼 법칙이랑 못하잖아. 그래서 우열 원리로 바뀌었다는 거지.
이랬나? 원래 시작은 우열 법칙이었다. 그치? 그럼 잠깐만,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멘델 할아버지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완두로 실험했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자 봐봐. 멘델 유전 실험이 있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완두를 굉장히 많이 키워야 됐던 상황인가 봐. 근데 키울 때 뭐 했냐면 되게 궁금해서 키우다 보니까 요 녀석이 노란 녀석이 있고 초록색이 있는 거야. 너희가 아는 완두는 무슨 색? 초록색이지. 근데 의외다. 노란색이 우성이다. 노란색이. 그래서 노란 완두와 초록 완두를 구별했어. 이게 어떻게 했냐면 순종의 노란 완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노란 것끼리 마주쳐서 계속해서 자손부터 부모까지 쫙 다 노란색. 순수 혈통지는 거. 얘들 순종의 노란색을 찾고 그리고 순종의 초록색을 찾았어. 할배가 거의 한 10년 동안 완두를 갖다가 재배하면서 통계 자료를 썼거든. 그 논문 썼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노란색, 초록색 딱 했어. 근데 어떻게 순종이라 그랬지? 그치? 느낌은 이해가 되지? 그랬을 때 노란색만 딱 생기는 거야. 자손한테. 잡종일 때. 얘를 갖다 뭐라 하냐면 순종끼리 교배했다. 얘가 처음으로 섞였다. 잡종 제1대. 잡종일 때는 노란 완두만 나타나는 거야. 노란 완두만. 노랗네 라고 했는데 할배가 호기심 되게 센지 또 여기 아까 얘 있지. 얘하고 똑같은 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가 수분 또는 자가 교배. 자기 것끼리 똑같은 유전자끼리 결합을 시켰단 말이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내 생각에 봐봐. 노란색, 초록색이었는데 어떻게? 노란색만 있었지.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배우니까 그런데 초록색이 다 죽었구나 싶잖아. 그치? 그런데 노란색끼리 교배했는데 노란색이 하나, 둘, 세 개 열릴 때 초록색이 하나가 열린 거야. 그러니까 아까 쌤 했잖아. 한 포기 안에 많게는 100개 이렇게. 키우는 거에 따라 다른데. 한 2달에서 4달 이 정도니까. 진짜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400개 얻었단 말이야. 한 포기 심어서. 그치? 그렇게 했는데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된 거야. 뭐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할배가 정하기는 봐봐.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일 때서 나타나는 게 얘가 우성이다. 잡종일 때서 나타나면 우성,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 이랬나? 순종끼리 교배해서 F1이라고 합니다. 잡종일 때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형질이라 하자. F1에 나타나지 않는 걸 열성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건 뭘 한다고? 열성. 이렇게 정해진 거지. 아까 센 거, 약한 거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순종끼리 교배해서 F1에 나타나면 우성, 안 나타나면 열성. 이렇게 딱 써야 돼. 이랬지? 그러고 난 뒤에 자 그러면 똑같이 자가 교배했다 그랬지. 자가 수분. 그래서 똑같은 걸 했는데 희한하게 초록색이 나타난다. 이랬지? 와 이상하다. 완전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저기 남아있었다는 얘기겠지. 맞지? 남아있었던 건데 잠깐만 왜 나타났지? 그래서 할배가 여러 번의 실험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잠깐만. 그러면 원래 여기 초록색 같이 가지고 있다가 이게 생식세포 분리할 때 나눠지는가 봐. 이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분리법칙이야. 생식세포 형성할 때 대립유전자가 나누어진다. 이랬나? 분리법칙 뭐라고? 생식세포 형성 시 대립 유전자가 다른 생식세포로 나누어 들어가. 왜 넣었다가 동그라미 모르겠네. 나누어 들어갔어. 이제 나누어 들어가니까 맞네. 초록색, 노란색 나누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영어로 적으면 좀 편한데 앞에 거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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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 이해되겠나? 그래서 여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서 내놓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말 이해되나? 그 중에서 그러면 노노, 노초, 노초, 저초. 되겠나? 그러니까 한국말 적기가 불편하지? 그래서 알파벳으로 적는 거야. 왜냐?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하고 다 같이 노벨 화학상, 뭐 생명학상 다 이렇게 기호로 적겠다라고 된 거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할배가 그러면 굳이 이걸 갖다가 이런 단어만 이야기하자. 유전 인자가 있다. 그때 할아버지는 염색체와 유전자는 몰랐어요. 이랬나? 그 기억을 한다. 유전 인자라는 얘기한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염색체 위에 누가 유전자가 있다. 과학자는 나중에 밝혔지만 멘델이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유전 인자다. 그럼 이 유전 인자가 어떻게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이 될 거고, 이 유전 인자가 다르게 두 개가 다른 조합일 때는 하나만 밖으로 표현이 될 거다. 발현이 될 거다. 됐나? 그리고 이 유전 인자가 생식 세포를 형성할 때 서로 다른 형식 세포로 나누어져서 들어간다. 그래서 멘델이 이야기하던 유전 인자에 관한 법칙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성립하는 법칙을 하기 위해서 가정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때 멘델은 유전 인자라는 단어를 얘기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기본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내가 문제만 풀어서 제가 잘했죠 하면 큰일 나는 거라.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넘어가면 항상 문제만 푼 애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나오면 틀릴 수가 있어. 무조건 본문을 끼고 봐야 돼. 학년 올라가면 더해. 그래서 부모에게 자손에게 전달되는 게 유전 인자고, 다르면 하나만 발현된다. 결국 이게 우열 법칙을 성립하게 하도록, 우열 원리가 성립하도록 하기 위한 밑밥이었고, 얘가 분리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나눠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지. 됐지? 그러니까 모든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유전 인자라는 게 있고 가정은 이러하다 라고 했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정리한 거 어버이대다.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가 있었는데, 그때 순종의 둥근 완두니까 둥글다 아까 우성이었거든. 주름진 거 열성이었으니까 순종이다 스모랄. 그랬을 때 순종끼리 교배해서 나타난 F1 잡종일 때. 잡종일 때는 그러면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겠지. 그리고 두 개가 섞였으니까 얘는 하나가 센 거 발현, 둥글 유전이었을 거고. 그러면 똑같은 거 자가 교배 또는 자가 수분 해보니까 똑같은 거 만나게 했다. 만나게 해보니까 앞에 거 라지 R. 앞에 거 뒤에 거 라지 R 스몰 R. 뒤에 거 앞에 거 라지 R 스몰 R. 그 약속을 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해도 대문자 먼저 쓰는 걸로. 얘가 먼저 발현될 거니까. 이랬지? 스몰 R. 그러면 둥근 거 하나, 둘, 세 개, 주름진 거 하나, 100개, 200개, 300개 될 때 주름진 거 100개.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잡종 2대는 좀 다른데요? 맞아. 그러면 잡종 1대와 다르게 잡종 2대는 무성형질과 열성형질이 3대 1로 나타났고, 잡종 1대는 무성만 나타나더라. 이렇게 된 거지. 그 할배가 둥근 거로 했지? 아까 쌤이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사실 어떻게 이야기하냐? 노란색이 초록색에 비해서 좀 센 거였어.
그래서 노랗다 영어로 하면 옐로우 되겠지. 그래서 노란색 대림주전자를 large Y. 그럼 초록색 대림주전자는 small y. small y를 쓰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할배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노란색 순종, 초록색 순종, 노란색만. 그 다음에 노란색끼리 자가수분을 노초 이렇게 했거든. 그러고 나니까 잠깐만. 내가 아까 완도 보니까 이런 거 있던데? 노란색이면서 둥근 게 있고 이거 둥근 거부터 먼저 적을게. 왜냐면 알파벳으로 봤을 때 적으면 노란색은 Y지. 둥근 건 R이니까. A, B, C, D 순서대로 잘 적으니까. 이랬나? 그러면 둥글고 노란색하고 주름지고 초록색하고 그러면 둥글고 노란 거는 우성 순종일 것 같아. 맞겠나? 주름지고 초록색은 열성 순종일 것 같아. 말 됐습니까?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 우성 순종과 주름지고 초록색 열성 순종을 교배를 했거든. 나 할배 되게 바빴겠지. 색깔, 모양 다 봐가면서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교배하니까 누가 나타날게? 둥글고 노란 거밖에 없는 거야. 둥글고 노란 거밖에.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건 얘는 차이점이 뭐지? 얘는 모양하고 색을 동시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맞지? 모양하고 색을 동시에 얘기해도 여기서는 어떻게? 우성만 F1에서 왜? 여기가 순종이고 순종이니까 이거는 잡종이겠지. 잡종일 때는 모양하고 색하고 섞여도 우성만 있더라. 이해되겠나? 그게 바로 독립법칙인 거야.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동시에 기준잣대가 되어도 각각 우열, 원리, 분리법칙 다 성립할 거대. 우열, 원리, 분리법칙. 됐나?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필기를 할 거다. 일단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게 멘델 유전 원리는 몇 가지다? 1번 우열 원리, 2번 분리법칙, 3번 독립법칙. 우열 원리란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반대되는 뇌가 중간 유전이라고 두 개가 우열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법칙이 아니라 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랬나? 그리고 얘는 분리법칙은 항상 뭐가? 생식세포 형성할 때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대립유전자가 나눠서 생식세포로 들어가더라. 됐습니까? 나눠서 생식세포로 들어가더라. 대립유전자가 생식세포 형성할 때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나눠 들어가더라. 요게 그러니까 생식세포 형성할 때 생식세포,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다. 말 되겠나? 이게 분리다. 분리다. 그럼 독립법칙은 아까 마지막에 있다가 이야기하겠다. 라고 있는 거. 요거는 지금 마지막에 적을 건데 독립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 두 가지 사이 섞여야지. 색은 색대로 우열과 분리. 모양은 모양대로 우열과 분리가 다 된다. 이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 멘델 유전 실험할 때 있어가지고 할배가 유전인자라는 용어를 쓰고 이 용어를 쓰면서 가정이 몇 가지? 3가지가 있다가 있었다. 됐지? 그때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게 유전인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유전자는 다른 조합이면 하나만 발현된다. 계속 다르면 하나만 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순종 잡종에 대해서 교배를 하니까 진짜 F1에는 순종, 우성만 나타나도록 되죠. 순종끼리 했는데. 됐어? 그 다음 건 어떻게? 아하, 얘가 나눠서 들어갔으니까 우성대 열성이 3대1로 되더라. 말 됐나? 그러면 F1에서 무슨 법칙? 부모에서 F1 될 때 우열 원리.
F1에서 F2 될 때 우성 대 열성 3대 1로 나눠졌지. 그치? F2의 거 보면서 무슨 법칙? 분리 법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됐나? 응. 일단 여기까지 필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던 거 독립법칙 설명 잠깐만 더 할게. 독립은 쌤 아까 뭐라고 했냐면 둥글고 노란 순종이다. 얘들은 원리를 잘 파악해야 돼. 왜냐면 학교에서 그대로 안 내시거든. 응용 문제 내거든. 그러니까 나왔던 건 모든 책에 다 똑같은 패턴 적혀있어. 근데 그렇게만 나진 않아. 잘 봐야 돼. 순종의 둥글고 노란,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게 모양 색깔 이렇게. 이해됐지? 근데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둥근 거, 주름진 거 누가? 우성? 둥근 거. 그랬더니 둥근 거.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 하면 니는 초록색은 있잖아. 열성이잖아. 순종밖에 없어. 얘기 안 해도. 이러나? 그러니까 우성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순정, 잡종이.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성에는 순종, 잡종이 있어. 근데 열성은 순종밖에 없어. 쉽게 얘기해서 봐봐. 우성은 라지 A를 지니내거든. 열성은 부모 이렇게 둘이 있어야 되니까 열성, 스몰 A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순종, 우성은, 잡종, 우성은, 열성은 순종밖에 없음. 이렇게 될 거니까 열성은 순종이라고 굳이 안 해줘도 괜찮아. 근데도 학교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일단 얘기를 안 해줘도 괜찮다 하는 걸 기억을 하라. 그치? 그랬더니 둥글고 누구? 노란색만 나타났더라. 혹시 여기가 좀 헷갈려? 조심해야 된대. 조심해야 된다. 둥근 거 유전자형으로 적으면 어떻게 적어? 유전자는 알파벳이지. 그치? 둥글다를 R로 이야기할까? 대문자 R, 라지 R, 라지 R. 노란색은 라지 Y, 라지 Y.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됐지? 그러면 주름진 건 어떻게?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억수로 뻘쭘하지, 그지? 이런 표현 처음 해봐서, 네,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거야.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여기서는, 자, 여기 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야. 예를 들어서,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부. 아빠가 있어. 아빠가, 야, 니한테 줄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으로는 뭐밖에 없어? 야, 아빠가 4개 갖고 있으면 자식한테 4개 주면 되나? 야, 네 엄마한테 2개 받아.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그럼 뭐 줘야 되겠노? 맞아. 라지 R, 라지 Y 줘야 돼. 그럼 엄마는 이렇게 가는 거야. 스몰 R, 스몰 Y 이제. 그러면 잡종일 때는 유전자형이 얘가 잡종일 때잖아. 잡종일 때는 표현형은 둥글고 노란색. 유전자형은 어떻게? 대문자부터 먼저 쓰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그치? 안 익숙하다.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익숙해져야 되거든. 읊어줘. 다시 뭐라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잡종 1대 있었지. 얘를 갖다 이번에 뭐 해야 돼? 자가 교배해 줘야 되지. 맞지?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가 자가 교배를 하겠다. 자가 수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랬지? 그럼 똑같은 형태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자, 여기서 쌤이 또 중요해서 하나만 적을게. F1은 얘들아, 표현형은 뭐라고? 둥글고 노란색이었지. 맞지? 쌤, 둥글고 안 적어서 모른가 이제? 괜찮지, 그지? 자, 그리고 유전자형은 어때? 아빠한테 라지 R, 라지 Y, 엄마한테 스몰 R, 스몰 Y 받았지. 그럼 F1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맞지? 그치?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야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얘들은 도대체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얘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색체 사람들 막 46개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얘들이
R이 Y가 딴 데 있는 거야. 라지 R, 스몰 R. 이게 뭐예요? 아,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막대기로. 이랬지? 그러면 Y는 라지 Y 건너편에 스몰 Y 이렇게 있다고. 이랬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 F1이 이렇게 생겼어. F1이 이렇게 생겼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몇 가지가 있고 그 B는 어땠을까? 자, 저희가 갖고 있는 몇 개? 4개. 자식한테 주려면 몇 개 줘야 돼? 2개만 줘야 되지. 어떻게 줄까? R 이렇게 주면 되나?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어떻게 불러줘? 라지 R. 그렇게 한다고. 라지 R, 라지 Y. 또. 라지 R, 스몰 Y. 또.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라지 R, 대대, 대소, 소대, 소소. 이렇게 순서대로 자른다. 앞에 거 대문자, 뒤에 거 소문자, 대소. 이렇게. 이랬나? 그럼 이게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야? 너 몇 번 했어?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4번이지. 각각 1번씩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지? 각각 1번씩. 시험 문제 진짜 달라. 얘들이 한 번 하니까 경우의 수로 4가지가. 그럼 한 번인 것 같아. 대체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게 파란색인지 알지? 제일 중요한 게 파란색이야. 생식세포의 유전자요. 누구요? 아, F1. F1이 만드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이렇게 4가지야. 끝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쓴 표현법을 잘 봐. 여기서 생식세포 이렇게 되는 거 안 적어주고 F1 적어줬거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F2를 할 건데 F2 그러면 얘는 뭐냐? 잡종 제2대 잡종 제1대를 자가수분해서 얻어진 자식들. 그치? 근데 선생님은 다 적진 않을 건데 이렇게 할 거다. 일단 4, 4, 16 16칸이 있을 거다. 왜요? 아니 여기 부모 거 생식세포로 아빠가 주는 거, 생식세포로 엄마가 주는 거. 아빠가 주는 거 몇 가지? 4가지가 있겠지. 맞지? 아빠가 주는 거, 엄마가 주는 거. 아빠가 주는 몇 가지?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됐나? 엄마가 주는 거 몇 가지? 똑같아. 4가지. 몇 대 몇 대 몇 대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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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됐나? 오케이. 선생님 다 적지 않을 거다 한 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라지 R 있으면 다 무슨 색이야? 무슨 모양이야? 다 둥글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이 줄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하나하나 만날 거야.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 4, 4, 16. 그럼 이 줄은 여기 아빠가 라지 R 줬으니까 무조건 다 둥글 거야. 다 둥글 거야. 그리고 다 노란색일 거야. 이 줄도 다 둥글고 다 노란색일 거야. 다 둥글고 다 노란색일 거야. 얘 둥글고 노란색일 거야. 라지 R 받았지? 라지 R 받았지. 맞지? 또 있나? 둥글고 노란색. 라지 R, 라지 Y, 있는 거 찾아라. 어디? 오케이. 여기. 라지 R, 라지 Y. 됐지? 그럼 초록색은? 스몰 y, 스몰 y겠지? 그치? 초록색은 스몰 y, 스몰 y니까 아하. 스몰 y 되는 것 중에서 그럼 이 자리 스몰 y이지? 그러면 둥글고 초록색이겠네. 이 자리도 스몰 y인데 라지 R 있지? 둥글고 초록색이겠네. 됐습니까? 이 자리 얘 라지 R 있으니까 둥글고 초록색이겠네. 맞지?
얘는 어때?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그럼 어떻게?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됐지? 됐어.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일부러 눈에 띄게 해서 일부러 딴 색으로 할 건데 여기 건 주름지고 노랗네. 얘도 주름지고 노랗네. 얘도 주름지고 노란색이네. 그치? 그러면 쌤 봤을 때 여기도 노란색이고 여기는 초록색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매직아이처럼 딱 봐. 혹시 너희가 봤을 때 잡종 2대에서 둥근 거 몇 개 있어? 윗줄에 4개? 또 4개? 2개? 2개지. 둥근 거 몇 개? 12개. 주름진 거 몇 개 있어? 4개. 자, 혹시 노란 거 몇 개 있어? 노란색. 얘가 파란 초록색이지? 그치? 몇 개? 초록색이? 잠깐만. 그러면 모양하고 색깔하고 동시에 얘기했지? 맞지? 동시에 해도 F2에는 우성대, 열성이 몇 대 몇? 3대 1. 왜 그런지 아나? 얘가 따로 있거든. 얘 한다고 해서 얘한테 영향 줘, 안 줘? 야, 나 노란색이거든. 니 무조건 동그란 거 돼. 이렇게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모양이 둥근 건 둥근 거대로. 이랬습니까?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이게 바로 뭐라고? 모양하고 색하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독립적이다. 무슨 법칙? 독립법칙. 그러면 오케이 선생님. 그럼 말 잘했어요. 독립법칙이 뭡니까? 그러면 F1에서는 얘들 따로따로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표현형이 우성만 나타난 거 맞아. F1에서 우성만 나타났고 F2 잡종 1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3대 1고 따로 되든가 똑같네요. 그치? 그러면 독립법칙은 2가지 이상의 형질이 함께 유전이 되어도 우열 원리라거나 아니면 분리 법칙이 성립하더라. 이게 따로따로 독립법칙. 이렇게 되었을 때 쌤이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만약에 그러면 여기 F2 있었잖아. F2에서 우성과 열성 3대 1은 맞지? 그러면 F2에서 표현형의 분리비는 몇 가지가 있을까? 표현형. 한국말로 해야 돼? 알파벳으로 해야 돼? 한국말로 해야지. 그치? 한국말로 해야지. 어떤 거 있어? 둥글고 노란색이 있고 또 둥글고 초록색이 있고 또 주름지고 노란색이 있고 또 주름지고 초록색이 있고 몇 개야? 둥글고 노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둥글고 초록색은 3개. 주름지고 노란색은 4개. 주름지고 초록색은 하나. 몇 대? 9대 3대 3대 1. 선생님 아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애들한테 계속 9대 3대 3대 1이 강조되니까 애들 무조건 4개 나오면 무조건 9대 3대 3대 1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아니야. 변형 굉장히 많다 그랬다. 무조건 9대 3대 3대 1 아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언제가 9대 3대 3대 1입니까? 순종끼리 교배해서 F1 자가 교배해서 나타났을 F2에서 표현형이야.
이 조건 그대로 될 때만 9대 3대 3대 1이라는 거지. 이해되겠나? 됐어. 그러면 선생님 하나 더 묻는다. 혹시 여기서 F2에서 표현형이 둥글고 초록색이네 있지. 얘들 유전자형이 몇 가지 있게? 유전자형이. 여기는 생각해야 돼. 둥글고 초록색이네 유전자형이 몇 가지 있을까? 일단 누구부터 먼저 생각하면 쉬우냐면 순종부터 생각하면 쉽지. 누가 순종이야? 둥근 거야? 초록색이야? 그렇지. 우성은 순종 잡종이 있어. 열성은 순종뿐이야. 그 열성이 쉽지. 누가 열성이야? 초록색이 순종이야. 초록색 열성은 무조건 순종밖에 없어. 이랬나? 자, 우성은 유전자형이 정확하지 않아. 찾아야 돼. 그러면 초록색인 요거 열성이지. 얘는 small y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얘들 봐봐. 지금 적어놨는 요 체크해놓은 거 얘들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고 한번 불러줘. 뭐라고? 라지알, small y. 여기는 라지알, small y. 그치. 이 자리 어때? 라지알, small y. 그리고 보니까 누구? 아, 열성이었던 제 말 맞네. 열성인 건 무조건 뭐밖에 없다고? 순종밖에 없다고. 그럼 small y니까 라지알 small r자도 있지. 그치? 라지알 small r. 그리고 라지알 자리도 있어 없어? 있지.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고. 됐나? 응.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야무지게 쓴다 쌤. 그지? 공간을 이렇게 복잡하게 F2에서 F2 자손 여기랑 순종이 얼마나 돼? 순종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안 적어놨는데 순종은 표현형으로 이야기해? 유전자형으로 이야기해? 유전자형으로 이야기해. 정답. 그럼 순종은 아빠 엄마가 줬는 게 똑같으면 순종 되겠지. 어디 있겠노? 짜잔 이제 맞지? 그치. 몇 개 중에? 전체 순종은 16개 중에 4개는 순종이네. 맞지? 그러면 정말 마지막이다. 유전자형이 F1과 일치하는 건 얼마 있겠노? 그 얘기는 유전자형이 F1과 일치한다.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되는 거. 어디 있겠노?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대지 소소가 필요하겠지. 대소지 소대가 필요하겠네. 패턴 잡았나? 소대지 대소가 필요하겠지. 소소지 대대가 필요하겠네. 대소 되는 거. 됐나? 몇 개? 똑같겠네. 16분의 4로. 말 잡았습니까?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 이렇게 따로 적히겠다. 31쪽에 보면 일단 4번 문제. 첫째 줄 순종의 둥근 이렇게 돼 있지. 순종 동그라미.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림에 봐봐. 순종의 둥근 완두. 옆에 주름진 완두. 그거 뭐 적혀 있어? 라지알, 스몰 R 적혀 있는 거 확인되나? 그치? 그러면 너희 생각에 여기 부모한테 이 자녀, 이 자손 둥근 거다. 이해되나? 아빠는 뭐만 줘? 라지알만. 엄마는 스몰 R만.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뭐라 적을 건데 라지알 스몰 R 적어야 한다고.
그럼 일단 완두 C 모양의 우성 형질을 쓰시오. 정답 뭘까? 이게 우성, 동그라미. 우성. 우성은 뭐에 대해서 적어야 돼? 한국말이야, 알파벳이야? 한국말이야. 그러면 둥근 완두 적을까? 줄임말 완두 적을까? 둥근. 그렇지. 둥근 완두. 이렇게. 아니면 둥근 형질. 이렇게. 그치? 자, 두 번째. 잡종 일대 유전자형. 어떻게? 라지알, 스몰알. 그치? 3번에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밑줄 쫙. 잡종 일대의 동그라미. 잡종 일대 어떻게 생겼다고? 라지알, 스몰알. 얘가 생식세포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거 그대로 주면 돼, 안 돼? 반쪽만 줘야지. 그럼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내한테 두 가지밖에 없지. 두 개밖에 없지.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지. 뭐 줄 수 있어? 여기 생세포 유전자형을 모두 쓰시오 그랬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라지알 주거나 쉼표 아니면 스몰알 준다. 되겠나? yes. 이게 정답이라고. 됐지? 혹시 이거 확률, 비율은 몇 대 몇이야? 한 번 아니야? 그치? 1대1. 1대1이다. 묻지는 않았지만 비율은 1대1이다. 자, 5번 문제. 순종의 노란색 완두 그림에 확인했나? 초록색 완두 확인했나? 오케이. 그럼 순종의 노란색 완두 어떻게? 라지 Y 돼 있지? 초록색 뭐라고? 스몰 y 눈으로 확인했지? 집중해라. 그때 생식세포 뭐라고? 하나만 라지 Y고 생식세포 뭐라고? 스몰 y만.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동그라미를 기억은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 동그라미 기억은. 라지 Y, 스몰 y. 그렇지. 라지 Y, 스몰 y가 동그라미 기억이 빠바바바 잡종제 1대인 것 같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잡종제 1대는 잠깐만 여기다가 한번 적어줄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그렇지. 누구거나 라지 Y거나 스몰 y제. 몇 대 몇으로? 1대1로. 그래서 너희들 옆에 보면 혹시 자 첫째 줄 순종의 초록색 완두 교배째 얻은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 밑줄.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 했기 때문에 잡종 일대 이렇게 된 건데 자가수분 했다? 아빠도 엄마도 둘 다 이렇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밑에 다이아몬드처럼 있잖아. 됐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니은 뭘까? 라지 Y 직접 쓰기. 그 빈칸에 써. 삐집고 써. 디귿은 라지 Y, 스몰 y. 그렇지. 대문자부터 먼저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리얼은 스몰 y. 그렇지. 됐지? 그럼 유전자는 다 썼지? 1번 패스. 2번 니은에서 리얼까지 표현형을 써라. 리얼. 니은 디귿 리얼. 얘가 대문자가 있으면 무슨 색? 노란색이겠지. 그럼 니은 디귿 리얼은 초. 되겠나? 오케이. 그럼 거기 니은에서 리얼 했는데 요 디귿 살짝 해놓고 초 하면 되겠네. 정답이. 됐지? 3번. 잡종 2대에서 노란색 대 초록색. 자, 그럼 얘를 봐. 여기 나타난 얘들이 잡종 2대 아닐까? 맞겠지? 그럼 노란색 대 초록색. 몇 대 몇? 노란색 대 초록색. 봐봐. 하나, 둘, 셋, 네 칸이지. 초록색은 여기 스몰 y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3대1 바로 보이겠지. 그렇지. 3대1인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자 4번 잡종 2대에서 끊고 총 몇 개래? 400개.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진 게 400개다. 노란색은 몇 개겠노? 300개. 어떻게? 400 곱하기 얼마? 4분의 3 해서 300개. 근데 괄호 5번 잡종 1에서 1200개의 완두를 얻었다. 이 중 순종의 둥근 완두는 몇 개나 될까?
쌤, 굳이 3번, 4번 밑에 5번을 접었지. 여기, 잠깐, 둥근 X, 노란색 완두. 둥근 거 얘기한 적이 없는데 둥근 거 있어. 몇 개일까? 아니지. 아니지. 과학에선 수식어를 왜 썼을까? 수식어를 왜 썼을까? 몇 개? 몇 개? 몇 개? 1번. 순종의 노란 거. 여기 적어보면 뭐 되노? 라지 Y, 라지 Y. 여기는 라지 Y, 스몰 Y. 여기는 라지 Y, 스몰 Y. 여기는 스몰 Y, 스몰 Y. 너 생각에 순종이면 안 적어도 2 곱하기 2, 4 중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정답이지. 300개지. 그러니까 이 말을 얘들아 왜 했겠냐? 왜 했겠냐? 위에 거 분명히 그냥 노란색 이렇게 물었지. 순종은 노란색이지. 딴 거지.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뒷페이지. 7번. 7번. 빨리 펴라. 7번. 33쪽에 지금 중간 유전 못했다. 7번 문제. 둥글고 노란색 앞에 순종 동그라미. 순종은 둥글고 노란색이다. 사실 이건 그림이 적혀 있지. 시험 문제 안 적어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 있다. F1 얻고 자가수분의 동그라미 넷째 줄에 자가수분했다. 요 말을 봐야 된다. 그럼 얘를 한번 불러줘. 뭐라고?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옆에는 뭐? 스몰알, 스몰알, 스몰와이, 스몰와이. 만났지? 어떻게 될까? 앞쪽일 때 어떻게 될까?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됐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가지가 있을까? 4가지. 생식세포는 내 거 중에서 자식한테 줄 때 몇 개 줘야 돼? 내 4개 있지. 자식한테 줄 수 있으니까 몇 가지 곱하기 몇 가지? 2 곱하기 2가지. 왜? 여기 2가지, 2가지. 요거 적어놔래. 이거로 쐐기를 박아줘야 돼. 그러니까 R 중에 2가지, Y 중에 2가지. 그래서 4가지가 있으니까 한 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너희들한테 생식세포가 쭈루룩 어떻게? 여기서 누구일지 알겠다. 라지알 라지 Y, 라지알 스몰 Y, 스몰알 라지 Y, 스몰알 스몰 Y 같네. 펴보니까. 그렇지 않아? 맞지? 자,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기억은 뭐 들어갈까? 적어놨어? 그림에다 적어놨나? 거기 삐집고 적어두고. 니은은 뭐가 될까? 라지알, 라지와이겠지. 그럼 디귿은 어때? 디귿은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와이겠지. 리을은 스몰알, 스몰알, 스몰와이, 스몰와이가 되겠네. 자, 8번의 별표. 잡종일 때 밑줄. 직접 적자에서 잡종일 때 어떻게 생겼어? 잡종일 때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다시 한번 적어주고 생식세포 동그라미. 유전자형은 내가 반쪽 줄 거다.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2. 몇 가지? 4가지. 그럼 어떤 거 있다? 시작. 라지알. 근데 R 2개 주면 되나? 안 되지. 라지알, 라지와이 또. 라지알, 스몰와이 또. 스몰알, 라지와이. 잘한다. 스몰알, 스몰와이. 그렇지? 몇 대 몇 대 몇 대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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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중 잘했구나. 오케이. 9번 문제. 잡종 2대 유전자형이야, 표현형이야? 표현형이지. 그래, 표 적어줘. 잡종 2대인데 표현형이야. 몇 대 몇 대 몇 대면? 9대 3대 3대 1. 잠깐만. 쌤 얘기 들어봐봐. 둥, 노.
중, 초, 주, 노, 주초인데 내가 꼭 확인해야 되면서 우우, 열열 꼭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 순서 바꿔서 내실 수도 있거든. 아무 생각 없이 9대 3대 3대 1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렇지. 그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됐지? 그러면 둥글고 노란 거 9, 주름지고 초록색 1, 9대 3대 3대 1. 가능한 이유가 우리 늘 하던 그거 그대로 냈기 때문이다. 순종끼리 자가교배하고 냈고. 됐습니까? 10번. 그럼 잡종이 돼서 노란색, 초록색. 아, 이게 무슨 법칙 얘기하는 거지? 잡종이 돼 노란색, 초록색. 우열이가, 분리가. 그랬잖아. 독립하려면 9대 3대 3대 1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잡종이 돼서 노란색, 초록색만 물었지. 각각 우열과 분리가 성립한다. 독립 맞지, 그지? 이 자체로는 몇 대 몇? 우성대 열성이 3대 1. 그치? 잡종 2대에서 우열 성립하지. 우성대 열성이 몇 대 몇? 3대 1. 그거 얘기하는 거야. 물론 따로따로니까 독립이지. 그치? 말 되겠나? 지영아 정답? 3대 1 또? 3대 1. 3대 1 두 번째, 그지? 그 다음에 11번. 잡종 2대에서 둥글고 초록색 밑줄 쫙. 그러니까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쌤 했던 거하고 똑같네. 둥글고 초록색. 아까 여기 적었던 거 기억나? 둥글고 초록색. 유전자형 몇 가지? 2가지. 뭐부터 할까? 초록색. 둥근 건 어떻게? 둥근 건 라지알도 있고, 라지알, 스몰 r도 있고. 초록색은 스몰 y로 똑같고. 그치? 그래서 일단 몇 가지일 거다? 2가지일 거고, 2가지 적으면 되나? 유전자형을 모두 써야 되니까 이게 정답이네. 11번. 12번. 잡종이 돼서 몇 개? 1600개. 그래서 주름지고 노란색 동그라미. 얘들아, 잠깐만. 주름진 건 노란색은. 이거 봐봐. 얘들 모양과 색깔이 섞였지? 그러면 잡종이 돼서 독립법칙이지? 그치? 그런데 잡종이 돼서 우성은 몇? 4분의 3. 열성은 4분의 1. 그래서 이거 봐봐. 둥글다. 우성이야, 열성이야? 우성. 얘가 4분의 3. 노란색. 우성. 둥글다. 우성. 4분의 3. 초록색. 4분의 1. 열성. 주름지다. 4분의 1. 열성. 노란색이다. 4분의 3. 우성. 주름지다. 4분의 1. 열성. 초록색이다. 4분의 1. 열성이지. 분모 다 16 아니야? 맞지? 분모 다 16이니까 날려. 하고, 왜? 확률이니까 곱하기잖아. 맞지? 그 분모 싹 다 날리니까 얼마? 9대 3대 3대 1인 거야. 이게 9대 3대 3대 1 아까 있으면 적어뒀지. 그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자, 여기서 볼까? 주름지고 노란색 물었지. 여기 주름진 건 우성이야, 열성이야? 열성이지. 그럼 확률 얼마? 4분의 1. 노란색은 우성이야, 열성이야? 노란색은 우성, 옐로우. Y. 그러니까 얼마? 4분의 3이겠지. 이렇게겠지. 맞지? 근데 전체가 몇 개였다고? 1600개. 그러면 1600개에 대해서 비율을 적어줘야지. 이 말이 적어줘야 되는 전체에 대해서 비율을 좀 곱해볼까? 이거지. 1600개에 대해서 얘를 적으면 16분의 3이겠네. 그럼 정답 몇 개? 300개. 빙고.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습니까? yes. 일단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했는 게 뭐냐? 일단 멘델 유전 법칙을
중간 유전 빼고 다 했다. 그러니까 멘델 할아버지가 이제 우열, 원리, 분리 법칙, 독립 법칙. 맞지? 할아버지는 염색체와 유전자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럼 이건 어떻게? 아하. 할아버지는 옛날에 유전 인자라고 이야기했고, 시간이 지나서 유전 우열 원리가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중간 유전 되는 것도 있더라. 그 다음, 이게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분자 생물학적으로 DNA, 얘들이 밝혀지면서, 할배가 얘기했던 유전 인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게 있겠지라고 생각만 한 거지, 이게 어디 있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 발달하면서, 야,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이렇게 염색체에 놓여 있더라. 한참 후에 밝혀진 거라고. 이해되겠나? 할배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긴 모습 모르고 실험을 해서 통계적으로 했다. 이랬나? 이런 게 귀납적 방법이다. 귀납적 방법이다. 관찰하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법칙을 발견했다. 이랬지? 일부러 단어 귀동량 하나 하기. 됐습니까?